예, 편안한 백브리핑 여러분 들으실 차례입니다. 우리 이데일리 정치부의 김유성 차장님과 함께 정말 편안한 그런데 재미있는 정치 얘기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요새는 참 네. 살다가 네. 새로운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네. 습관이 된 게 뭐냐면 어떤 뭐가 나왔을 때 아이 그거 아니 그렇게 안 돼요. 아이 지금이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작년 12월 3일부터. 아, 예. 왜 그러냐면 사방에서 나 계엄 뭐 아유 계엄 지금 세상이 뭐 어떤 세상인데 계엄을 네. 합니까? 계엄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게 가능하구나. 그래가지고 조심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러고 보니까 참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워요. 저는 아마 전 세계 처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이 배우자 토론회를 제안한 거, 예? 네. 야,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최초예요, 최초. 예, 예. 아니, 그날 기억하는데 소통관에서 때 김용태 비대위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단일할까? 아니면은 진짜 본인이 하다 못해서 못 해먹겠다 나오는 건가? 별별 상상을 다 했죠. 예. 근데 배우자 토론회라고 하니까 살짝 김도 좀 빠지고 이걸 왜 얘기를 할까? 그래서 시간도 정해줬잖아요. 23일까지 하라고. 근데 민주당은 15분 만에 이게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위험무에 끝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의 저희가 정말 쓸 거 없어 고민할 때 뭔가 단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뭔가 촉촉하게 젖어주는 뉴스였습니다. 이게 근데요, 누구 아이디어라고 보세요? 비대위원, 김 비대위원장의 아이디어일까요? 아니면 국힘도 뭐 여러 가지 뭐 네. 당직자들도 있고 사무처도 있고 여의도 연구원도 있고 뭐 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저 개인적인 생각까지 개인적인 가정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 바지 사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친윤계에 어쨌든 좀 뭐라 그럴까 욕을 예. 먹는 거 필터링 걸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본인의 존재감을 위해서 뭔가 승부수점 던진 게 아닐까. 근데 약간 그런 힌트 같이 느껴지는 게 이준석 그 후보도 본인이었으면 혼냈을 거라 김용태 위원장이 예, 했잖아요. 그럼 나이가 어리거든요, 이준석 예. 후보보다. 김용태 위원장. 5살인가 6살인가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요. 아마 본인 나름대로의 뭔가 존재감을 내비치기 위해서 던진 거였는데 좀 너무 좀 힘없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런 의도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설난영 예. 이 여사님의 성함이 참 발음하기 힘들어요. 설난영 여사님이 토론을 하다 보면 토론하는 과정에서 예. 예를 들면 김건희 씨의 그 얘기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김건희 씨 대신에 사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설 여사가. 그러고 제가 볼 때 설 여사의 스타일이 정면 돌파거든요. 예. 그러면은 김건희 씨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을 거예요. 정면으로 예. 돌파한다는 게 이게 뭐 변명이 이게 아니고 예. 솔직히 나도 그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하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을 전 하거든요. 그 설란영 여사가 또 개인적 서사도 굉장히 또 저희가 매력적으로 아니 노조 다가오고 위원장 또,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김혜경 여사와 또 대비되게 뭔가 또 최근에 또 약간 그 벌금형 받은 것도 있으시니까 예. 대비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1920년에 예. 그 여성 노동자들이 만든 게 우리나라 최초의 노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노조의 시작은 여성들이 문을 연 거예요. 예. 우리 설 여사도 여성 노조 위원장이었잖아요. 참고로 저도 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2대1 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그러세요? 근데 물론 저희가 그 개별 노조다 보니까 위에 상급 단체랑 개별로 돼 있는 저희 노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긴 했는데 그래도 노조 위원장 아니 이때도 산별 노조나 뭐 민노총 같은 게 없었을 때니까 설 여사가 할 때만 예. 하더라도 기업 노조죠. 근데 사실 그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도 포스가 남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둘이 붙여가지고 뭐 법화 이런 거보다는 김건희 씨 문제를 설 여사의 입으로서 풀어버린다. 이런 생각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또 구태여 이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게 최대한의 그 전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구태여 뭐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더더욱 이제 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화 많이 보세요 요새?
아, 영화 요새 비싸서 안 봅니다. 아 비싸던 것도 그렇고 예, 코로나 때 안 가버렸다니까 예, 예, 가질 않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동네 CGV는 없어졌어요. 아, 예,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예, 예. 거기도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줄여 나가는 예, 과정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런데 어이구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영화업계가 불황이라서 그런 걸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영화까지 보러 갔어요. 예. 군데 빈자리는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제가 이제 농담으로 예. 하는 얘기니까 그 이 영화 있죠, 이 부정선거 예, 예. 관련 이 다큐멘터리 여기 몇 명이 보느냐? 예? 이게 곧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팬덤의 규모다. 제가 농담으로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사로 하나 쓰겠습니다. 진짜로. 예, 예, 예. 근데 이거 왜 보러 갔을 거라고 보세요? 이게 아니 근데 나 그거부터 물어봅시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전한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 전한길 선생님이 윤 전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간 거예요? 저도 이게 그것까지 취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일단 저도 좀 전달을 받아서 들어야 되긴 하는데 예. 글쎄요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전한길 씨가 그렇단 얘기가 예, 있더라고요. 하지 먼저 않을까? 전화를 했다고? 예. 여기 왜 갔을까요? 이게 뭐라고 보세요? 부정선거라는 거니까 일단은 본인 자체가 입을 열면은 상당히 대선이나 국민의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분이 알고 있으니까 무언의 메시지를 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해서 그냥 이걸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메시지라는 거는 자기 재판? 근데 일단은 현재 민주당의 이런 미세를 만드는 이 총선부터 해가지고 선거에 대한 부정을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주장이 이미 뭐 그 주장 입증하려고 계엄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아직 상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도 부족한 게 아닐까,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안팎의 비난이 계속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국민의힘도 참 진짜 네, 기가 막힐 거예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예. 자꾸 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 네,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은 지금 자꾸 시야를 딴 데로 돌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호텔 경제론 그런 얘기 자꾸 끄집어내고 네. 이렇게 된 예. 사실 그 이준석 그 후보가 호텔 경제론 얘기하고 뭐 커피값 120원 요걸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토론 끝나고 다음 날까지만 해도 호텔 경제론에 대한 이 상당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러니까 비판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영화를 보시고 이 왕림하신 바람에 이 이슈에 또 묻혀버렸거든요. 지금 또 그렇죠. 보니까 호텔 경제 얘기가 딱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어선대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재명 후보의. 선생님 부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네. 있잖아요. 난 그러니까 그런 분석은 설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얘기를 자꾸 띄움으로써 본인의 재판, 지금 사실 본인의 내란 재판이 이게 자꾸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분 성함을 잊어먹었는데 그 수방사령관 있죠. 뭐더라? 이진우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이 전 사령관이 법정에 가서 예전하고 완전히 태도 180도로 해가지고 문을 부수고 나서래 또 끌어나오라 뭐 예. 이런 얘기를 법정에 진술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곤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야 그러면 내가 이걸 앉아서 당해야 되나? 그럼 이제 다시 부정선거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좀 이걸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예. 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법률가들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합리적이고 뭔가 이성적인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요새 들어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정말 검찰총장과 하신 분인가 약간 의심이 듭니다. 그저 진짜. 뭐야 그거 학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예. 이분이 그래도 법조인은 최근까지 법조인이었다고요. 예, 예, 이론적으로 따지면 4, 5년 전까지 법조인이었죠. 예.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아니 그리고 이게 보니까 법조인 저도 그저께 법조인 인터뷰 기사를 하나 썼는데 이후에 하나 용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이 용어 하나하나 이거 자칫하다간 이게 오인의 해석이 있으니까 해석이 좀 원래 상당히 또 법조인들이 꼼꼼하잖아요. 예, 꼼꼼한데 근데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허술도 하고 예. 그리고 본인이 부득부득 우겨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정선거 이거 아니 자기는 왜 사전투표해요? 그러면 절대로 사전투표하면 안 되지 예, 본인은. 예. 예? 그리고 본인은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출구조사하고 선거 결과 거의 맞추는데 예. 요새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걸 자꾸 좀 그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하면서 맞받아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 떠나서
자기 하나로 인해서 뭐 이진우 사령관을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장성들도 그렇고 별이 많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죠.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이제 옷을 벗게 되게 되면 이후에 연금도 그렇고 평생 쌓았던 그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거 내란 관련하면 예. 형량이 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며.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아니 책임지는 건 고사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자기 빠지려는 생각이 더 많지 않나 예. 이래가지고 지금 보는 사람이 안타깝죠.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예. 자 그리고 직위현 판사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저 접대 사진이라는 거. 예. 근데 나는 그거 보니까 이게 룸사롱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남자 셋이 찍은 거라며요. 예. 예? 그 술병도 없었고 뭐 접대하는 여성도 없었고. 글쎄요. 예. 그냥 뭐 막말로 진짜 인테리어를 새로 했으니까 뭐 와라 그래가지고 기념사진 찍을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좀 물론 이게 저희가 이제 기자 입장에 봤을 때 노종면 그 대변인도 기자 출신이긴 한데 이게 두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첫 번째가 진짜로 이제 진짜 사진을 숨겨놓고 계속 반응을 보면서 기사를 계속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뭔가 있거나 두 번째가 아예 그냥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르는 게 있거든요. 억지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텐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로 봤을 때는 뭐 접대에 대한 아니면은 뭐 판사로서의 그러니까 뭐 일탈 행위라고 해야 될까 직접적인 연관 증거는 없어 보입니다. 아니 글쎄 저는 이걸 왜 주목해서 보냐면 26일이면 가만있어 오늘이 22일이니까 4일 후에 전국 법관 대표자회의가 열리잖아요. 예. 근데 그 안건이 원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안건이었는데 그건 빠지고 재판 독립 뭐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게 이 직위현 판사 문제가 예.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직위현 판사가 물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잘했다 하는 건 분명히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직위현 판사가 그때 석방을 하면서 했던 논리도 보면 일단은 피고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좀 주둔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대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왜 관례를 어기고 시간대, 그러니까 시간을 계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줬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관점에 따라서 이게 피고인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맞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요. 근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이제 판사에 대해서 이게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법관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을 예, 갖고 예, 있는 예. 것 같아요. 내가 추측하건데 예. 뭐냐면 야 이렇게 하다간 이건 뭐 완전히 다 휘둘리겠구나. 예. 그러니까 법관이면 사실은 그 뭐 잘 아시겠지만 판사들은 굉장히 얌전한 분들이에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검사들이면 좀 진행에 회의하면 그 얘기가 새 나온대요. 판사들은 절대로 새 나오지 않는다. 예.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이분도 당연히 판사고 고등법원 예. 판사면은 그거는 뭐 차관급이고 잘 나가는 분인데 이분한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법관들이 야 이거는 진짜 아니다. 예. 여기에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뜻을 모았을 가능성이 예. 높죠. 그러니까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사진을 폭로한다거나 직접적인 증언을 갖고 와가지고 그 민주당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좀 증거로 된다고 하면은 뭐 국면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좀 너무나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다 집어넣는 게 아닐까. 물론 저도 민주당을 펄럭하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진짜 좀 기출을 갖고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좀 그래요. 예. 이거는 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자 예. 직업 윤리에 관한 문제이자 그 해당 직군의 모든 사람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예. 때문에 그리고 저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좀 아까도 저한테 전화 온 기자 그거 물어봤는데 단일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단일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는 거를 보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예. 귀걸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추세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워낙에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고 하니까 진짜 초유의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진짜. 근데 이준석 그 후보의 스탠스를 봐서는 안 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마음은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요. 저는 지표가 사실 두 가지라고 봤어요. 예.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당신이 단일화만 했더라면 우리가 이겼다. 보수들의 비난을 받을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선 단일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돈 문제죠. 뭐 선거 비용.
그 10% 넘으면 반 돌려받고 예, 예, 예. 15% 넘으면 전액 돌려받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에 응하고 말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게 이게 아주 사람을 아리까리하게 만들더라고요. 예. 오늘 보니까 이재명과 MBS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일단 여기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도가 46%가 나왔고 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2%가 나왔습니다. 예. 전주 대비 격차가 상당히 줄었고요. 여기서 또 저희가 또 주목하는 것 하나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이 10%가 나왔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애매해지네요. 예. 이 정도면은 사실 저기 절반 정도의 선거비 보존이 가능한 그렇죠.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준석 저기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까부터도 있고 근데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니까 저저번 선거 때 그 민주당이 한 500억을 썼고 국민의 400억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거 비용만으로요. 근데 가장 군수 후보 뭐 심상정 후보나 아니면 이 후보들도 거의 한 70억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이준석 아까 돈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 돈 문제예요. 이준석 후보가 과연 그 정도에 아마 들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그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고 하면은 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 그래서 진짜로 저는 사실은 이게 근데 이거 돈 문제는 그렇다고 칩시다. 예, 예. 근데 32 더하기 10은 물론 그렇게는 안 되지만 42 아니에요. 예, 예. 46이 그럼 이거 오차범위 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야 이거 더하면은 이건 잘하면 된다. 예, 예. 근데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의 30%는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분석 한국갤럽 조사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도 그렇다면 30% 7명만 가는 거예요. 10%에 7%만. 그러면 39%대 46%가 되거든요. 예, 예. 그 정도만 돼도 김문수 후보 입장에 젖잘싸가 되지 않을까요? 젖잘싸도 되고 예, 아니 예. 그 정도의 저거라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양쪽 진영에서 누가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느 쪽이 더 열심히 참여할지는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이라고 봐요. 뭐 교수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월달에 이제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올랐다. 예.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주목받았던 조사 업체가 있었잖아요. 예, 예. 오늘도 보셨겠지만 그 업체에서 냈던 그 자료를 봤는데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물론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긴 합니다만은 예.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지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선행적으로 이제 그 뭔가 이 지지층 집결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샤이하고 예, 예. 쉐임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샤이 쉐임이 이들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극장에 가기 전에 왜 샤이 보수 혹은 쉐임 보수까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